오늘 주제는 전쟁을 부추기는 역사 왜곡은 멈춰야 한다. 이런 주제로 시작할게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서 헌법과 관련 있는 게 헌법 제4조죠. 예.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책무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을 배치하는 순서들 보면요, 그 본문에서 보면 본문 10조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서 그 130조까지 본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헌법 4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통일이 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한반도 38도 이남에 있는 그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나라. 우리는 이걸 국민들은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알고 있느냐 하면 남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남한. 예. 남한이라는 표현은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남쪽에 있는 한국이라 이런 뜻이죠. 남쪽에 있는 한국, 남한. 북한이라는 말은 쪽에 있는 한국 이런 뜻인데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북쪽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뭐죠? 북쪽에 있는 38도 이북에 있는 나라 이름은 뭐죠? 조선이죠. 조선이죠. 예. 조선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인정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분단이 되면서 남쪽과 북쪽에 갈라지고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서로 적대감에서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해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과 비추어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남북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도 분단되어 있고 이념, 사상, 학벌, 배급, 경제력, 사회적 지위, 남녀 뭐 이런 온갖 걸로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단된 나라 이걸 통일시키는 게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 이름, 국호 바로 부르기 운동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분단은 정말 어렵죠. 어느 날 갑자기 38선을 걷어내고 북쪽에 있는 조선과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해해야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부터 좀 바로 부르면, 그리고 적대감부터 조금씩 거두어지면 우리가 동족이고 역사를 5,000년 동안 역사를 함께 살아온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동질감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헌법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 대한민국과 조선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이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이라는 낱말은 대한민국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국호죠. 근데 민국이라 하는 것은 제국에 상반되는 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서 고종임금이 황제가 됐을 때가 있었죠. 잠깐 동안.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죠. 그래서 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은 1948년 8월 15일. 맞습니까? 예. 아니죠. 우리나라가 제국이 민국으로,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켜 가지고 대한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일제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그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해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우리 손바닥 헌법책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임시헌장, 임시헌법이 여기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1945년부터 3년간은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지금은 소련이 없어졌지만은,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그 당시에 북쪽에는 소련과 남쪽에는 미군이 이 군사 정권을 세워서 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일제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이 한반도 나라를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하다가 꺼낸 대책이 뭐냐 하면은 신탁 통치를 하자. 유엔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실은 신탁 족쇄라는 말은 미군이 먼저 꺼낸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뭡니까? 동아일보 오보 사건. 이거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우리 미군은 즉시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함으로 해서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 그러니까 찬탁과 반탁의 논쟁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정업 발언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유엔에서 뭘 결정하게 됐느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김주기 선생님 옛날에 그런 생각 안 났어요? 사회책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혹시 안 배우셨어요? 그래 가르쳤죠. 그랬죠. 예, 보세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국정교과서를 배우지 않고 거민정 교과서를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가 조금씩 그 회사마다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게 있어요. 조정원 선생님은 어떤 책 배웠어요? 예, 엄청 엎으시고 한 말씀 해보세요. 그 책이 기억 안 나세요? 저 때는 아마 그 학교마다 그 교과서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 출판사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쓴 것 같아요. 거민정 배우신가 봐요? 네. 예, 그때 미리엔 출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아니야.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결정을 했다는 교과서에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그때는 남쪽과 북쪽이라는 남쪽에 있는 한국, 북쪽에 있는 한국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알고 그렇게 배워서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헌법 4조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반도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3조. 이현주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헌법 3조. 안 가져오시구나. 제가 읽을게요. 예, 읽어보세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틀렸죠? 이대로 하면요. 이대로 하면은 북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예. 그렇습니까? 아니죠. 북쪽에는 분명히 헌법이 있고 국기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국화가 있는 어엿한 국가입니다. 유엔이 승인한 국가.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3조는 왜 이래 놨어요? 이거 당장 고쳐야 될 건데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헌법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아니고 북한이 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죠? 네. 조선은요? 같이 가입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조선도 유엔에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조가 지금 누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국내법은 외국과의 맺은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헌법 몇 조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기억 혹시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조선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국가로 인정한 그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런 표현이나 진술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헌법 구절은 우리가 헌법을 개헌하면은 반드시 고쳐야 될 건데 수구 세력들은 펄쩍 뛰죠.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남한북한이란 말은 남조선 북쪽이 남한북한이란 말과 북쪽에서는 남조선 북조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만 남한북한이라고 하느냐 하면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도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유엔에 가입해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야,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하는 것을 교과서에 배웠을 때는 언제나 하면 1948년 12월 6일 날 파리 총회입니다. 유엔이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 무슨 어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통과시켰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것도 보면은 임시위원 간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한국의 동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서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 요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38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면 신문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 이렇게 해서 마치 남한만이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의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랬으니까 대한민국만이 합법 정부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 표현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그때는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날 3차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48 반대 6 기권으로 통과되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것은 유일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조선이 유엔에 언제 가입했느냐? 노태우 정권 때죠. 1991년 9월 17일. 이때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유엔에 다시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벌써 가입되어 있는 걸로 되니까. 그런데 1991년 9월 17일 유엔에서 조선과 대한민국이 같이 동시에 가입한 거예요. 그 알파벳 순에 의해서 조선은 160번째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161번째 국가가 유엔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이때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그 미리엔 교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계 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가 되면서 세계 교과서에 어떤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 사회책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게 무슨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면 좀 거부 반응이 안 오나요? 저거 인민이란 말은 북한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 안 나세요? 근데 놀랍게도 교과서에 이렇게 돼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인민이라는 말과 국민의 말, 국민이라는 말 이게 왜 이렇게 들리게 됐느냐? 인민이란 말은요, 민주시민이라는 말, 서구사상에서 탄생한 단어인데, 이게, 청정권을 지닌 의사결정의 주체인 민주시민. 그게 인민이에요. people이에요. 근데, 영어 하시는 분, 영어 전공하신 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people을 국민으로 표현합니까? 인민으로 표현합니까? 누가 영어 전공 안 하셔도 어떻게 느끼세요? people을 뭐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인민. 인민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인민. 예,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난리가 났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조중동들은 이게 미쳤다. 이제 나라가 이제 김일성의 나라가 된 거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벌쩍벌쩍 뛰었어요. 자, 이거 말을 빼앗겨버렸어요. 말을. 이거 인민이라는 말이 국민으로 왜 쓰게 됐느냐 하면 북쪽에서 쓰니까.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노동자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근로자라 안 하나요? 근로자의 날. 네, 그렇죠.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또 동물을 친구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동무라 그랬나요? 친구라 그랬나요? 그때 노래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오도록 시동 이런 노래 있었죠. 네. 동무라고 했지 친구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북쪽에서 쓰니까 조선이 쓰니까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라 말을 빼앗기고 예. 말만 뺏긴 게 아니고 그런 말 쓰면 빨갱이다 해가지고 이 만화 이거 참 좋아했죠. 또리 장군 나오신다 길을 비켜라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들. 참 안타까운 그 분단 국가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북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게 애국자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말을 빼앗겨 버리고 의식주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에서는 식의주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그 국가의 정체성 또는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왜
의식주와 희귀주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걸 가장 중요시한다고 그래서 식을 앞에 놓은 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식보다는 의가 더 중요시한 것 같아요. 예? 보여지는 아닌가요? 저는 좀 먹는 걸 줄이더라도 바깥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초라하게 남루하게 입는 것은 그거는 예의도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의가 먼저고 식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식의주라고 해요. 뭐가? 이거 한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예. 그죠? 예. 뭐가 먼저예요? 먹는 게 항상 먹는 게 먹는 게. 먼저죠. 먹는 게. 네. 정말로 옷은 떨어진 거 입거나 남루하게 입어도 뭐 남 있는데 숨어 다니거나 뭐 감추면 되는데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그죠? 참을 수 있어요. 옷 팔아가 밥 먹을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상한 의식주, 식이주입니다. 자, 이게 남북 분단이 저는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을 거의 다 남북이 분단이 돼 있어요. 말이 분단돼 있어요. 남북의 패션 관련 용어를 보니까 여기는 전부 남한 북한으로 써놔서 저는 그대로 바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에서는 남한의 기성복, 조선에서는 지은 옷. 좀 살갑고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원피스는 달린 옷. 그리고 스타킹은 긴 양말. 후드티, 모자 달린 웃옷, 블라우스, 양복 적삼, 하이힐, 비축 높은 신발,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 자, 어때요? 조선말이 더 이뻐요? 예. 예, 아이고, 큰일 났다. 국가보안법이 말이에요. 이거 다 외래어잖아요. 남한에서 쓰는 것들은. 김일성이 잘생겼다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붙잡혀 갔었어요, 진짜로.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참 기도 안 차요. 코너킥, 축구에서 그 구석차기라 그래요. 난 너무 재밌어요. 이 북쪽에 조선의 말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너무 재밌게 해놨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고조선에부터 내려오던 순수한 우리 말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우리는 뭐로 됐어요? 서구화되고 미국화되고 일본화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참 찾아보면 이거 말 이렇게 국민을 인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펄쩍 뛰던 이 조중동 같은 신문들은 우리 학교 안에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우리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아이들 모아놓고 뭐 이야기하는 걸 뭐라 합니까? 운화. 일본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거 일본인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 뭐 복장 단속하고 뭐 선생님한테 뭐 잘못 일러 바치고 하던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하던 당번, 주번, 주번제도 일본 놈들이 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주번은 없었어요. 그리고 차력 경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사정회 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성적 이렇게 서열 만들고 하는 그걸 사정회도 일본 사람들이 했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교목, 교화 같은 것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거고 그걸 말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찾아내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였었죠. 예. 예. 처음에는 뭐
심상소학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소학교 하다가 국민학교로 바뀌어가지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54년 걸렸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학교라는 뜻이요. 한국신민화시킨다는 학교. 조선의 인민을 일본 황제의 백성으로 키우겠다. 그게 국민학교라는 거예요. 이걸 54년, 해방된 지 54년 만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국민이라고 하죠. 네. 한국 시민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막 정말로 국민이 한국 시민인가 하는 뜻을 막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 같은 그런 국가의 언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도 국민을 백성의 다른 말로 백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백성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참 진짜 궁색맞게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지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238선이라는 걸 꺼놓고 지금은 우리는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 네? 이거 휴전 국가가 흥청망청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막 이렇게 하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서로 비교해가지고 너는 군인이 몇 명이고 폭탄이 몇 개고 미사일이 몇 개고 우리하고 전쟁 붙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구적인 쓸모없는 땅, 폐허가 돼버리는 뭐로? 핵무기로 천만의 말씀. 핵무기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핵무기를 왜 씁니까? 바보예요. 내가 김일성이라도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뭘 씁니까? 그냥 재래식 무기 가지고 미친 척하고 핵발전소 한 개만 파편만 날아가 버리면 뭐가 되나요? 핵무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몇 개 있어요? 24개. 가동 중인 것만 24개예요. 지금 핵발전소가. 이름을 핵발전소로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무슨 발전소? 원전? 우리 지금 전기 일으키는 발전소를 예? 화력 발전소.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 예. 이거 참 이름 갖다 붙이기 참 좋게 붙여놨죠. 핵발전소예요. 사실은 핵을 분열시켜서 얻는 열을 얻고 전기를 이렇게 얻는 것이 핵발전소죠. 이게 24개 다 몇 개만 해버리면 우리는 이게 남쪽만 그런 게 아니고 북쪽까지도 다 영구 불모지가 됩니다. 핵오염지대로. 김정은이가 미쳐서 자살골을 죽으려 하면은 남쪽에다가 핵무기 쓰겠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런데 그거 써버리면 적어도 같이 죽는데요. 그럼 북한이 왜 핵무기 만들어놨을까요? 조선이. 예. 우리 남북끼리 사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 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내가 알고 있는 남북의 실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저녁에 말하면 내일 아침에는 아마 국정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 못해요. 이게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무슨 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으로 묶어놨어요. 국민의 입을 묶어놨어요. 귀를 닫고 눈도 가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을 왜 폐기 못하느냐.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돌아오면서 태평양에 던지겠다 말겠다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 게 바로 국보법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못 없앴어요. 이게 기막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국가보안법 중에서 제7조만 없애자고 그렇게 벌써 몇 년째예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어림도 없이 안 바뀝니다. 헌법 바꿔도 국가보안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7조는 이적 찬양 고무죄. 잠깐만요.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해도 이 책 소개하면 벌써 이적 찬양 고무죄로 걸려 들어갔어요. 이거 내가 읽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처벌 안 받습니다. 자기가 읽고 내용을 다수의 수강자들에게 말하면 이 사람은 헌법 7조의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정교조 운동하다가 김영삼이 하고 이렇게 변절했는 걸 욕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 있었는데요. 그때 검사가 날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검치를 받았어요. 밥 먹을 때도 안 풀어주고 이래 묶어놓고 있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전번에 하면 이런 말씀 드렸죠. 제자하고 타이피스트하고 이 책 미대침략사 가진 노동운동하던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제자가 두 사람, 사제지간에 세 사람이 만나서 울고 불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먹는 것, 입는 것,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이 남북 간에 다 분단이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과 조선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은 악이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 천만에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칼로 가지고 무사들이 이렇게 한두 사람 치고받고 찌르고 죽이고 하던데 그때나 아니면 소총이나 수류탄 가지고 탁공탁공해서 몇 사람 죽이고 누가 더 얼마나 더 죽였는지 이런 정도의 전쟁이었을 때는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가 핵이 있죠. 핵발전소 있죠. 그냥 전쟁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 6.25 전쟁 때 이런 완전히 폐허가 된 이 기막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6.25 전쟁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십시오. 그게 폐허가 된 그 피눈 눈물겹게 벌어서 만들고 짓고 사서 살던 그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겨? 우크라이나에 누가 이겼어요? 러시아가 이겨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성자와 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패자예요. 근데 지금 전쟁을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무기 생산업체. 네. 미국하고 일본은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에 해당 안 됩니다. 이 말 한다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 28,000명 정도 있죠. 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 주둔비를 1년에 1조 1,833억 원을 1조 1,833억을 주둔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돈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주고 그 외에 온갖 특혜를 다 줍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땅은 정말 못 쓰는 땅이 돼버려요. 저 외곽 같은데 이런데 미군이 있다가 다른 데 옮기고 어디 그런 게 몇 군데 있잖아요. 저게 거기서 온갖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왜 있나요?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조선에는 소련군이나 러시아군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누가 힘이 셉니까? 근데 미군이 없이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붙으면 핵무기 아니면 붙으면 가면 안 되지. 붙어서 안 되는데 실제로 가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 때문에 겁을 낼지 모르지만 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반도에서 핵은 사용 못해요. 그리고 왜 북쪽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군사 강국, 최고의 군사 강국, 미국이 세계에서 1등이죠. 2등, 6등이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6위, 군사 6위의 나라. 1등하고 6등이 같이 한미 공동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거기서 전시 작전권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이 미군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목숨과 재산은 미국한테 갖다 맡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조선은 그게 아마 16번째 나라가 여하튼 등수를 매긴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북쪽에는 지금 핵무기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 뭐가 더 많으니 했지만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런 전쟁을 할 것이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까불면 죽어. 우리는 1등짜리 국가와 6등짜리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 너가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김정은이는 진짜 웃기지 마라. 너는 핵 한 방이면 나라가 죽는 거야. 너가만 죽는 거 아니야. 너 미국 본토에도 나라가. 그런데 미국이 제일 겁내는 거는 뭐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본토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나라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남북전쟁 같은 것은 동쪽끼리 했지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말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저렇게 얕잡아보고 막 덤비고 욕하고 이러면은 벌써 날아갔어요. 한번 보세요. 베트남이 그랬죠. 저 이란인가 이라크하고 붙었을 때도 그랬죠. 지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까불면 그냥 미국이 그냥 쥐어박아요. 근데 누구를 못 집어먹는다? 조선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미국의 핵폭탄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윤석열이하고 미국은 뭐라 그랬냐? 너는 핵무기만 없으면 우리가 아주 막 어마어마한 뭐 지원을 해주겠다.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절대로 안 없애죠.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자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 봐서는 조선으로 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 남북 대화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정말로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신의 차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작전계획 501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요. 이렇게 이 훈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건 안 보여주고 북쪽에서 뭐 하나 날아오면 뭐라 그럽니까? 도발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도발이라는 뜻이 뭐래요? 힘이 센 놈이 힘 약한 놈 집적거리는 게 도발이잖아요. 까불면 한 대 쥐박을 거야. 이게 도발이에요. 조선이 미국한테 도발하겠어요? 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은 우주에 뭐 어쩌고 과학의 발달로 하고 조선에서 미사일 쏘면은 이거는 도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쟁 놀이를 하고 전쟁 게임을 하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특히 뭐예요? 군대에 체험학습하러 가는 여러분들 군사 문화를 배우러 학생들을 군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총 쏘는 연습도 하고 뭐 체류탄 그런 마시는 훈련도 연습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이비영 선생님은 옛날에 그 뭐야 이거 여자들이 하는 그 군사 훈련 뭐라 그래요? 교련 했죠? 예. 교련 받으신 거 보니까 이미영 선생님이 아주 젊으신 분이래. 교련 훈련을 여자들에게까지 제식 훈련 이런 것까지 시키던 그래서 그게 우수학교를 포상을 하고 했던 게 이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참 정말로 비극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동족끼리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작전계획 501호 윤석열이 지가 군대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어요. 군에도 안 간 사람이 군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헌법 고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쫄병으로 가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시켜보고 그래야 대통령이 될 자격을 주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해 놓고 있죠. 사드 한번 보세요. 사드 우리나라를 이 왼쪽 그림 보면요. 이 우리나라 북쪽에서 조선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패권 전쟁에 우리나라에다가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건 무료로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지원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미국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미국이 최근 10년 동안 미국 무기를 7조 6천억 원어치 팔았어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제 4번째인가 아마 그래요.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그 전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거 미국 뺏겨 먹고 있다고 트럼프가 그랬죠. 네.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 요시다 시게루라는 일본의 전 총리는 6.25 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게 미친놈 아니거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유엔 참전국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건 6.25 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고 이딴 소리를 했던 놈이에요. 이거 보세요.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랬어요. 이거 아수타로라는 부총리는 운 좋게도 한국전이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어야 될 나라가 됐는데, 이게 막 6.25 전쟁으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경제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회복을 다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다른 요인도 다수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나라, 헌법대로 했던 나라, 그 대통령은 이 김대중, 노무현, 또 누구야, 문재인, 이런 사람은요, 뭘 했느냐 하면은, 김대중은 6.15 남북 공동선언, 그죠? 그리고 노무현은 14 남북 공동선언, 문재인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렇게 해서 서로 손잡고 조금씩 동질감 회복하고 정치적인 게 섞이지 않는 축구나 이런 운동이나 다른 역사 공부나 이런 것을 서로 남북이 만나서 이렇게 해 간다면, 신뢰가 쌓이면 우리 점진적으로 조금씩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적개심을 키우고 까불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무기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있는 나라가 정상인지 참 어처구니 없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 제69조 뭐라 그랬어요? 선서 취임식 할 때 그랬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정책을 위해서, 이런 선서를 했어요.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북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이 사람 후보 때는 나는 대북쇼 안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한 킬체인, 선제차격이라도 불사하겠다, 이랬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 여러분들 윤석열이하고는 지금 거의 어디까지 가느냐, 지소미아 협정을 사실상 합의해 주는 걸로, 아시죠? 지소미아 협정이라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군사 정보를 조선해 주고, 대한민국에 주고,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군사 정보를 일본에 주고, 이렇게 서로 군사 정보를 줘가지고 호시탐탐 북을 선제 타격할,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지소미아를, 일본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2의 특수를 노릴 전쟁 특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발이란 말부터 없애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미 대일 회담한 게 큰 성과라고 지금 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축켜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나 생각하면 정신이 제대로 든 국민들이라면 이거 참 위험한 거다. 이대로 하다가는 정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요 신사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에 대놓고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전쟁하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울릉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습경보 사이렌 울리고 공습경보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뭐야. 막 이래서 완전히 벌쩍 뛰고 막 방공으로 들어가고 이랬나요? 허허 웃기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뀌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6.25 전쟁도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어느 나라가 선전포고를 어느 쪽이 먼저 하고 나서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야. 북침이나 남침은 말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물론 전쟁 준비는 양쪽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승만 시대부터 북진 통일은 입에 달고 다녔잖아요. 이승만은. 그랬는데 양쪽 두 개의 국가가 충돌했는 거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떤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서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아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책무가 아닌가.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4조를 지키는 일이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목소리를 높였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 새로운 위기감이 생겼어요. 예. 우리나라에 원전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무기화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기가 차죠.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원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살판 났어요. 미국도 구스마피아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팔아먹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예. 모두가 다 막아야지. 여러분들이 다 막아야 되는 이제 전쟁은요. 군인들이 총쏘가 막을 전쟁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남자, 여자, 아이들, 어른, 학생, 노인 모두가 나서서 전쟁은 안 된다 해야 되죠. 그죠? 예.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벌면 못해요. 아니 집 좋은 데 살면 못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폐허가 돼버릴 건데. 맞아요. 예, 정말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사실은. 살 건 다 살았지만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가 예? 그들이 불행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모두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헌법을요, 지식을 여러분들 헌법 강사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헌법 지식 몇 조가 뭐다. 헌법 1조가 뭐고 4조가 뭐다. 6조가 뭐다. 이렇게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이 헌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걸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헌법 강사로 나가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최고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8명이수가 가신데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정부를 제외한 사람들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하이에 있으면서도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거, 정말 저런 대통령을 뽑아놓고서 이렇게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네. 박근혜 때도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뭐 김정은 예. 체포조문해서 맨날 막 그러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다음에 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언제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의 해병대 한 개 중대가 미국 남지나 그 해변에서 필리핀의 로손섬 거기에서 10일간 그 상륙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이렇게 필리핀과 연대해서 그 유사시 상륙. 그랬을 때 그 유사시가 뭔가라고 했을 땐 그건 너무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 예, 대만 그 상륙 작전을 지금 한국의 그 해병대를 보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야. 야,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 전쟁에 한국군이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러게. 그런데 기가 차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정말 미국의 그 돌격대를 지금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뭐 중국하고 관계,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정말 혼자서 그 미국을 대변해서 혼자서 막 뻘짓하면서 그 돌격대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뭐가 일이 나겠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국지전뿐만 아니라 저는 그 대만과의 전쟁에 한국의 군대가 그 맞아요. 파견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침략당한 것으로 알고 모든 군사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벌이라는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무기나 군사적인 지원은 세계 옆에 이웃에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나라, 영국을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요, 여기서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하나 썼다 하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양이도, 쥐도 한계에 내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조선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사용 안 하겠어요? 사용하죠. 그러면 끝이에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 공포감이 저는 울릉도 그 공습 경보 내리는 거 보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요. 이러다가 진짜 뭐 하나 날아와 버리면 너가 먼저 쏘자느냐, 내가 먼저 쏘자느냐 이러고 싸울 게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쏘든지 아래 그냥 전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경도 없어요. 지금은.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경도 필요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상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헛물이 돼서요. 참,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걸 물려줘야 되나요? 이거 불행을. 아까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
평화에 가까워지는 거고 적대감을 줄이는 거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는 전쟁 반대 운동을 어쩌면 그게 윤석열 탄핵 운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10몇만씩, 13만씩 모이잖아요. 저게 광화문에서, 그죠? 예, 윤석열 탄핵하라, 하야하라,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도 예, 지금 소방관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말 이 나라를 믿고 살 수 있는 건지. 그러게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요, 누가 전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도, 선생님은 또 덜 나쁜 놈 뽑을 겁니까? 하더라고요. 대통령. 우리가 늘 대통령 뽑을 때마다 그랬잖아요. 좀 덜 나쁜 놈 뽑자. 그랬는데, 덜 나쁜 놈이 아니고 완전히 나쁜 놈을 뽑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좌불 안석이야. 좌불 안석.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놨다 말이에요. 선생님 집에서 자녀들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가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전쟁하면 뭐 이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기고 지는 전쟁이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예. 질문 없죠. 내가 내용 없는 이야기만 흥분을 내가 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을 거예요. 마쳐도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한 밤 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십시오. 예. 음.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이빈파 선생님,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선아 선생님, 또 얼굴 안 보여주시고.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많이 아이고, 아팠어요. 네. 아이고, 어쩌나. 네. 그래서 힘드실 텐데. 네,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래도. 아이고, 다행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네. 너무 심하게 힘든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선생님은 쉽게 너무 안 모여야죠, 그래도. 아니요, 심하게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예, 오늘, 네, 선생님. 빨리 완쾌돼야 되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도. 예, 선생님 조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빈파 선생님은 건강하시죠? 이야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여주실 모양이네.